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또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력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열세를 쥐고 있는 대기업들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상호 산업혁신팀장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 이게 이제 제도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기업이 재무적 성과, 그러니까 그 이익을 만들면 그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사전에 그 계약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들한테 배분하라 이런 제도입니다. 예. 이게 사실 기존에도 이 성과 공유제라는 게 있잖아요, 상생법에. 예, 이거랑 어떻게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공유 대상과 그 공유 방식의 이제 특정되어 있느냐 그 여부인데요. 예. 이 공유제는 지금 현재 그 협력 이익 공유제, 요거는 공유 대상과 방식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유 대상은 대기업의 이익, 재무적 성과 이익이고요. 예. 그 공유 방식은 반드시 현금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대상과 방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예. 품질 향상, 납기 단축, 또 공정 개선이나 기술 개발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 방식도 현금 배분뿐만이 아니고 구매 물량 확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협력 이익 공유제가 성과 공유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한적, 명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아주 그 제한적 법이. 제한적으로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성과 공유제가 있는데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거를 또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기업들이 상당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제도의 성과 공유제 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빼어내서 이렇게 발표한 배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성과 공유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이익 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성과 공유제를 보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정부가 협력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이유에 성과 공유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한계라는 게 뭔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계라고 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무래도 그 하도급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가 아까 말씀드린 납품 단가 반영을 하려면은 어떤 부품 거래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 90% 정도가 지금 성과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90%가 제조업 기업인데 요거를 이제 원가 공개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재무적 이익만 확인하게 되면은 이걸 쉽게 나눌 수 있으니까 현금 배분으로. 그럼 유통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IT 플랫폼 이런 쪽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유형을 넣으면 되거든요. 성과 공유제. 그런 유형을 계속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성과 공유제 한 유형으로 넣어가지고 유통이나 그다음에 IT 플랫폼 이런 걸 유형을 인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도를 떼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또 현 제도에서도 유통기업들이 성과 공유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40% 이상 올라가면 수수료를 3에서 5% 깎아주고 이런 또 성과 공유제 유형이 있거든요. 유통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다만 이제 그 중심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업이라서 이제 그런 또 따로 떼낸다고 하는데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재계가 반대하시는 거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이제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어떤 자본주의 국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법이나 이 제도로 기업의 이익 배분을 규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이익 배분을 사실상 강제화될 경우에 이 경영 자원 배분의 왜곡이 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협력이익공유제가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근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런 임금 격차 해소 뭐 이런 어떤 정부가 생각하는 이런 취지에 좀 부합이 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십니까? 별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약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또 우량기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공유제를 이제 대기업 협력관계를 맺는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한 일부 중소기업에만 20%그 중소기업에만 편익이 집중되어 가지고 결국은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그런 우려도 존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산업혁신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